안녕하세요. 오또여행이에요. 오늘은 밤의 여행자들이라는 소설을 들고 왔는데요. 이 소설은 재난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폭설, 가뭄, 지진, 화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재난이라고 부르는데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되게 두려움을 일으키죠. 여러분은 이러한 단어 앞에서 두려움 외에 다른 신기함이라던가 즐거움을 혹시 느끼시나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이 두려운 재난 소식을 전해 들을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오늘 들고 온 이 윤고은 작가님의 밤의 여행자들이라는 책 안에서는 재난을 마주하는, 재난 소식을 듣는, 재난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심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61쪽이에요. 재난 여행을 떠남으로써 사람들이 느끼는 반응은 크게 충격, 동정과 연민 혹은 불편함, 내 삶에 대한 감사, 책임감과 교훈 혹은 이 상황에서도 나는 살아남았다는 우월감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어느 단계까지 마음이 움직이느냐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결국 이 모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재난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확신이었다. 그러니까 재난 가까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전했다는 이기적인 위안 말이다. 저는 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재난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사실 한쪽 우리의 그 구석, 마음 구석에는 사실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이 들고 가까운 사람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푹 쉬게 되잖아요. 저는 사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이 대목에서 제가 엄청난 공감과 다행이다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것 같아요. 저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쨌든 재난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다소 과격하고 센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한 교육자로서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재난과 같은 상황은 어떤 방법을 써도 변화할 생각을 하지 않는 정말 말썽꾸러기 학생들을 만나는 건데 말썽꾸러기라는 표현은 조금 약할 정도로 정말 삶의 의지가 별로 없고 바른, 옳은 삶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만나는 게 저에게는 있어서 재난과 같은 상황인데 옆반 선생님께서 그런 학생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걸 보면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참 힘드시겠다 하면서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반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40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 힘, 에로스를 얻는다. 고통은 망막에 새겨졌을 때 강력한 이미지로 인식된다. 지독한 고통에 시달리는 이웃을 이미지로 확인할 때 사람들은 값싼 우월감을 구매한다. 이 소설 안에서는 이런 이기적이면서도 양면적인 우리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정글이라는 여행사가 재난여행이라는 걸 만들고 그 회사의 일원인 고요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그 고요나라는 인물이 베트남의 무이라는 곳으로 여행 겸 출장을 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고요나라는 인물은 재난여행을 제공하는 정글이라는 회사의 중견 관리자예요. 근데 조금씩 회사에서 혼자가 된 것 같고 뒤처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김이라는 상사가 성추행하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퇴물이 되었다라는 증거라던데 고요나가 그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대놓고 김이라는 상사가 고요나라는 인물을 성추행하는데요. 그 순간 그 수치심,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수치심도 끌어오르지만 나도 이제 이 회사에서 퇴물이 되었나? 라는 불안감도 동시에 끌어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요나라는 인물이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만두는 게 맞는지 혼자서 깊은 고민을 하다가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김이라는 그 나쁜 상사가 사직서 제출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하면서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차라리 해외여행을 간다라는 생각으로 인기 없는 재난여행들 중에서 그 패키지 중에서 한 가지를 직접 경험해보고 그 패키지가 그 여행 상품이 앞으로 지속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출장을 다녀오라는 기회를 줍니다. 고요나는 여러 가지 인기 없는 여행 패키지들을 쭉 보다가 베트남 무이의 사막의 싱크홀을 다룬 재난여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직접 여행을 가보니까 이게 왜 인기 없는 여행 패키지인지, 왜 이게 지속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재고해야 되는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사막의 싱크홀을 주제로 그 여행 패키지가 짜여져 있는데, 가서 보니까 싱크홀이 진짜 뭐 크지도 않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뭔가 재난 현장 같은 긴박한 느낌, 살벌한 느낌도 별로 들지가 않아서 흥미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회사에 이제 보고하려고 귀국을 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고 이 소설의 전개가 재밌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공항으로 가던 길에서 낙오가 돼요. 그리고 혼자 다시 여차저차해서 다시 싱크홀 옆에 리조트로 혼자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한 전개가 펼쳐집니다. 이야기가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깊게는 이야기 말씀드리지 못하고 줄거리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지만, 엔딩은 사실 다소 허무한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근데 중간에 이쯤부터 혼자 낙오되는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급격히 변하면서 정말 재미있어집니다. 강추 드릴게요. 이 고요나라는 인물이 혼자 낙오가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일인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이 이야기 끝에서 일어나는데, 이 고요나라는 인물에게 그 큰 비극이 닥치는 것은 고요나 스스로의 선택 때문인데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비극이 닥치기 전까지는 사실 고요나의 삶은 자기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삶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것들로 가득 찬 삶이었어요. 무의에 가기 전에는 정글이라는 회사, 무의에 가고 나서는 폴이라는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해서 그것들이 선택해주는 삶을 살았었는데, 많은 관계가 얽혀있고 다양한 복지를 제공해주는 회사라는 게 겉으로 볼 때는 한편으로는 아늑하고 따뜻한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아주 긍정적인 곳이지만, 사실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 안에서의 삶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대로 따라하지 않거나 혹은 그 회사가 원하는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고요나라는 인물처럼 한순간에 퇴물이 되어버리는 게 현실이죠. 근데 또 그러면서도 그곳에 너무나도 올가매어져 있어서 고요나라는 인물도 무의에 낙오되었던 그 순간에 연락할 수 있는 곳이 회사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회사라는 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게끔 만드는 재미있는 대목이 나오고요. 또 고요나가 다니는 회사 이름이 정글이라는 것도 참 흥미로웠어요. 굳이 재난 여행을 떠나서 싱크홀, 화재, 태풍, 지진 이런 재난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우리의 삶 자체가, 특히 직장인으로서 회사에서 지내는 것, 그런 삶 자체가 정글과 같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아서 재미있었습니다. 175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요나 씨,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싱크홀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싱크홀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이 죽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건 구명보트 같은 거라고 그는 말했다. 모두 공평하기 위해서 침몰하는 배 위에 머무를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살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흔한 음모론의 줄거리처럼 그들은 다수를 위해 소수를 포기하기로 했다. 감자의 싹을 도려내듯 살 속의 탄환을 빼내듯 남아있는 것들을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 그렇지만 누가 소수가 되려고 하겠는가. 고요나가 낙오된 무의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계획이 세워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저 돈 하나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계획 속에서 죽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죽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생겨나는데요. 그 죽음은 모두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그 계획도, 그 죽음을 일으킨 계획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 하나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것도 사람이 아니라 돈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돈 때문에 스스로 죽기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돈 때문에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고요나는 그러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거 멈춰야 된다 라고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 그대로 고요한 상태를 머무르기를 선택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정말
인간의 목숨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많고 그거를 소재로 한 이야기나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읽을 때에도 정말 인간의 목숨보다 돈이 정말 더 중요한 게 맞나? 그리고 목숨 외에도 인간이기에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열망, 사랑, 연민 이런 정신 같은 것들, 그런 모든 것들 위해 돈이라는 물질이 정말 우선순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건지 돌아보게끔 만드는 무시무시한 계획이 나오고 자본주의 경제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저의 태도 또한 돌아보게끔 만드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또 고요나가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앞에서는 침묵을 선택을 했었는데 그들은 사실 고요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침묵을 한 거였고 고요나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고요나가 처음으로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냅니다. 이러한 고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재난 상황이 저나 아니면 제 가까운 지인에게 일어났을 때에는 깊이 실감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저 잠깐 슬퍼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우리 인간의 무감각함과 이기심을 떠올렸어요. 뉴스에서 몇천 명이 죽었다, 몇만 명이 다쳤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물론 슬프지만 사실 그런 상황에서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지금 당장 감기에 걸린 내 몸뚱아리잖아요. 이런 인간의 한계성이 절실히 느껴지는 현실이 보였습니다. 요나라는 이 인물은 정글과 폴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고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에는 큰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의 명령을 거부하고 바다로 도망친 요나라는 인물과 이 고요나라는 인물이 관계가 있는지 제가 궁금했었는데 작가분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요나라는 그 단어보다는 고요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인물을 설계하셨다고 해요. 아마 타인의 선택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회에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주 평범한 많은 갈등 속에서 자주 침묵, 고요를 선택하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물을 그리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안에서 불평등을 보여주는 소설인데 재난이라는 이 소재를 이용해서 모두를 평등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12쪽에 보면 따지고 보면 재난이 없는 도시는 없었다. 재난은 우울증 같은 거라 어디에든 잠재했다. 여기에 묘사되어 있듯 사실 재난은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누구든 마음먹기에 따라서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죠. 또 217쪽에 부족의 구분도 계급의 구분도 지역의 구분도 없었다. 모두가 뒤엉켜 있었고 눈을 감은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믿지 못할 광경은 서 있는 사람들의 눈도 감기게 만들었다. 이 대목처럼 재난 앞에서는 부족의 구분도, 계급의 구분도, 빈부격차도 상관없이 죽는 사람과 살아남은 사람으로 나뉠 뿐이라는 것.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평등감을 느끼면서 살아가지만 자연 앞에서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평등할 수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의미 있게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윤고은 작가님은 이동하는 소설을 쓰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이 제가 윤고은 작가님 작품을 처음으로 접해보는 거였는데 무이라는 이 공간이 눈앞에 펼쳐진 듯 세세하게 상상하면서 읽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이 작품은 영상으로 재구성되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의 여행자들 이 작품은 2013년 작품인데 최근에 역주행을 한 작품이래요. The Disaster Tourist로 번역되어서 2021년에 영국 추리작가 협회의 번역 추리소설 부문 대걸상을 받으면서 역주행 열풍이 일어났고 민음사 유튜브에서도 추천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은 작품이 되었다고 해요. 이 소설은 정말 어렵지 않게 술술 읽어나갈 수도 있고 양도 길지 않은 편이니까 편한 마음으로 독서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